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귀신이나 악령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나간다거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병이 들고 끝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것들, 우린 그런 것들을 흉가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번엔 그런 흉가들 중 국내 최고 흉가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하다는 갑둔이 흉가와 관련된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갑둔이 흉가와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갑둔이 흉가는 강원도 인제군 작은 마을이 있던 곳에 있는 신당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우리나라 원조 3대 흉가 중 으뜸이라고 불린 곳이라네요. 그리고 당시엔 이 갑둔이 흉가가 우리나라 외에도 해외에서도 유명해서 말이죠. 외국의 심령 관련자들이 흉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외국 퇴마사나 일본 음향사들도 방문했던 곳이고요. 그렇게 유명한 갑둔이 흉가는 원래 신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인제 작은 마을 갑둔이에서는 왜 이 신당을 만들었냐? 많은 슬픔과 비극을 만든 6.25 전쟁 당시 인적 드문 깊은 산골 작은 시골 마을 갑둔이도 6.25로 피해갈 수는 없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1955년 유해 발굴 작업 당시 갑둔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갑둔이에서도 유해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유해 발굴 본팀은 철수를 한 뒤 소수 인원만 남아서 말이죠. 찾지 못한 유골들이 더 있나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 안타깝게 돌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유해 발굴 작업은 급하게 종료하게 됐다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소문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유해 발굴 사업을 종료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어쨌든 그 뒤로 마을 주민들은 6.25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유해 발굴을 하던 자리에 신당을 세웠고 주민들끼리 돌아가면서 그 신당을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 1977년 신당을 돌보던 30대 여성이 신당 처마 밑에서 안타깝게 매달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시 서로들 이제 집집마다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친숙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요, 그 여성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는 여성의 죽음을 그냥 단순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렇게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말이죠. 마을에서는 그 여성이 무언가에 홀려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신당과 관련해서 그때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데, 그러던 중 1980년 신원을 알 수 없는 머리 없는 40대 남성 시체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신당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은 신당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고, 그리고 누구도 그 신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신당은 지금과 같이 흉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일 밤 갑둔이에서는 말이죠, 여러 사람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신당 주변에서 들려오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대요. 그리고 1981년 머리 없는 남자 시체가 발견된 이듬해, 그런 내용을 모 방송국 이모 PD가 알게 됐고 갑둔이 흉가를 촬영하고 방송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이모 PD는 방송이 나간 뒤 약 2년간 악몽에 시달리다가 말이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둔이 흉가는 더 유명해졌고 말이죠. 그렇게 갑둔이 흉가는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후부터 전국에서는 유명한 무속인들이 구술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둔이 흉가를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갑둔이 흉가에 와서 흉가를 직접 본 무속인들은요, 다들 기겁을 하면서 발길을 돌렸다고 하네요. 이구동성으로 갑둔이 흉가는 굿이든 뭐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거긴 엄청난 악기들이 득실득실 모여있다는 게 그때 갑둔이 흉가를 방문한 무속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거기에 방문한 무속인들 중에 한 명 말이죠,
흉가를 보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고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니만 지렸다고. 그렇게 지르면서 그 동시에 비명까지 지르면서 거기서 냅다 도망갔다는 유명한 얘기도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1997년 그런 엄청난 갑둔이 흉가에서 말이죠,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는데요. 그때 발견된 시체는 20대 여성이었다나 봐요. 바닥에는 죽은 여자의 굳은 피가 흥건했고요. 눈은 뒤집혀서는 흰자만 보였다는데 입으로 피를 토했는지 말이죠, 그냥 얼굴 전체가 피로 범벅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갑자기 미쳐버리게 되고 결국 나중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는데요. 이런 흉측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갑둔이 주민들은 흉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요. 1999년 결국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흉가를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지만요, 갑둔이 흉가는 흉가를 탐험하는 사람들이나 심령 연구가들 혹은 테마사들이 찾는 잊지 못할 심령 명소가 되었다는데요. 갑둔이 흉가는 외국에도 유명해져서 이때 해외에서도 테마사나 음향사들이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1년 흉가 체험을 하러 온 3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이때부터 갑둔이 흉가는 테마사들조차도 금기시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갑둔이 일대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서 마을 사람들은 그때 모두 갑둔이를 떠났고 말이죠. 이후 갑둔이는 군사지역이 됐고 육군에서 과학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군사지역이니 당연히 민간인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고 말이죠. 그리고 군사지역이 되기 전에 그 갑둔이 흉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경험담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험담을 올린 사람은 당시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초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그다지 담력이 강한 편도 아니고 공포 체험을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요, 흉가나 무속, 전설이나 초자연 현상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나 봐요. 그래서 갑둔이 흉가에 가기 전에도 가끔 공동묘지라든지 폐가라든지 그런 곳들을 찾아서 다녔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갑둔이 흉가까지 알게 됐고, 그래서 모두는 갑둔이 흉가를 가게 된 거죠. 아래부터는 경험담을 올릴 사람은 괴담씨라고 할게요. 괴담씨랑 친구들 셋이 갑둔이 흉가로 가기로 한 날, 친구 중 하나가 일이 있다면서 먼저들 출발하라고 자긴 자차로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 빼고 괴담씨 포함 셋이 먼저 갑둔이로 갔다네요. 일찌감치 갑둔이 흉가 근처에 도착한 괴담씨를 밝은 낮에 갑둔이 흉가까지 가서 주변 스캔하고 길마다 위험 요소 확인하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밤에 다시 오자면서 이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일행 중에 그 한 명만 가지고 있던 핸드폰 벨이 울리더래요. 그 시절엔 핸드폰이 만만한 물건이 아닌 시기니까 20대 초반인 괴담씨 일행 중엔 그 한 명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걸려온 전화는 따로 출발하기로 한 그 다른 친구였다는데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바로 갑둔이 흉가로 갈 테니까 자기가 가기 전까지 갑둔이 흉가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알겠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다는데, 조금 있다가 조용히 흉가를 등진 채 일행들한테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괴담씨가 왜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냥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빨리 가자고 하더라는 거죠. 전화를 받았던 친구는 조용조용 작게 얘기했지만 인상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엔 짜증이 가득하고 다급한 느낌마저 있었다는데요. 제발 말 좀 들으라는 듯한 친구의 목소리, 그냥 분위기도 삭막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괴담씨랑 다른 친구는 그 친구가 뭔가 봤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않고요, 그 친구 따라서 그 갑둔이 흉가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흉가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쯤 전화를 받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달리면서 말이죠, 큰 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빨리 뛰라고, 돌아보지 말고 빨리 뛰라고. 그 뒤 셋은 풀과 나뭇가지가 무성한 숲길을 진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숲길을 다 빠져나온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 차가 있는 곳까지 계속 달려갔대요. 그리고 바로 차를 몰아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때 나오면서 전화를 받은 친구가 둘한테 얘기하더래요. 여기 통화 불능 지역이라고.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차는 그냥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큰 도로에 진입하니까 그때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알림음이 전화기에서 연속으로 계속 울리더라고. 통화불능 지역이라 받지 못했던 전화며 문자 알림인 거죠. 그리고 괴담시 일행은 그 뒤부터 흉가 체험이라든지 심령 스팟 탐사라든지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경험담. 이번 경험담을 올린 사람은 평소에도 말이죠. 눈가 옆쪽으로 뭔가 휙 하고 지나가는 듯한, 곁눈질로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검은 뭔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었다는데요. 아래부터는 괴담시라고 할게요. 당시 대학생이던 괴담시는요, 오컬트 관련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갑둔이 흉가는 그때 동호회 사람들 몇하고 같이 가게 됐고요. 그때 같이 가게 된 일행은 깡다구 좋은 누나, 동네에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하는 형, 그리고 검도 도장 관장이라는 형, 이렇게 넷은 어두운 밤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갑둔이 흉가도 그 헛소문이고 별거 아닐 거라면서 그동안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가봤었지만 그냥 말뿐이지 않았냐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갑둔이 흉가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언제 왔는지 남자 하나가 괴담시 옆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빠르고 조용하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옆으로 비키려던 그때 괴담시 눈에 들어온 거. 그 남자 목에 밧줄이 걸려 있더라고. 게다가 그 밧줄은 밑으로 쳐져 있지 않고 윗부분에서 잘린 모습으로 위를 향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괴담시는 그걸 본 뒤부터는 그냥 옥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남자가 괴담시 앞에 가는 그 일행들 곁으로 바짝 붙어서 지나가는데도 말이죠, 그 셋은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온몸이 굳어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괴담시한테요, 왜 그러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괴담시는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가끔 이상한 게 보이고 느껴지는 괴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거는 그때가 처음이라 그땐 괴담시도 엄청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가지 말자고 일행들을 말렸거든요. 근데 일행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흉가가 바로 코앞인데 그냥 가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리는 괴담시를 보면서 놀리듯이 웃더라고. 그리고 괴담시한테 도저히 못 가겠으면은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셋은 뒤도 돌아오지 않고 흉가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괴담시는요, 혼자 차로 돌아가서 혼자서 차에 있는 것도 무서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차에서 기다리는 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상한 남자가 걸어간 갑둔이 흉가보다는 덜 무섭고 안전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담시는 거기서 혼자 차로 갔대요. 그리고 차에서 기다리니까 흉가 체험을 갔던 셋이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서도 다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역시 갑둔이 흉가도 다른 흉가들처럼 별거 없더라고. 그냥 지저분하고 시시하더라고. 그런데 단지 보기 좀 흉측했던 게 하나 있었다는데, 창가 쪽에 밧줄이 하나 걸려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흉가들하고 같다고 하더라는 거죠. 별거 없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괴담시는 봤잖아요. 흉가로 가는 길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그 남자. 그러니 어때요? 그 말을 들은 괴담시는 온몸이 떨리는 걸 넘어서 말이죠, 온몸이 경직되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식은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을 한다는 형, 그 형이 뭔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서는 확인하려는 듯 물어보더래요. 그 창가에 있던 밧줄, 거기 밧줄을 걸 만한 곳이 없던데 어디 걸려 있던 거냐면서,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혹시 본 사람 있냐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흉가에 같이 갔던 나머지 그 둘도 그제야 그 생각이 난 것 같더라고. 밧줄이 있던 창가 위에는 확실히 밧줄을 걸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그땐 뭐에 홀렸는지 그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까지. 그리고 서로 그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요, 왜 놀랐을 때 우아우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비명도 지르지 않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동안 갑든 흉가가 어쩌니 저쩌니 그 흉가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갑든이 흉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전에 이 사연을 올렸을 때요, 그땐 잔인한 표현들을 필터링 없이 작업해서 그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순한맛 버전으로 작업을 한 건데, 다시 작업을 하면서도 역시 갑든이 흉가구나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 혼자만 본 거잖아요. 사연자가 영안을 가진 거죠. 확실히 지인들이나 주변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인이나 주변인들 중에 영안을 가지고 있거나 뭐 혹은 이상한 것들이 들리고 느껴져도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죠. 왜? 말하면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노름거리가 되니까. 이게 진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게 어딨냐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 뭐 어차피 말해줘도 믿지 않을 거 그냥 입 닫는 거죠. 솔직히 그게 상대 머리에 매달려 있건 뭐 어깨에 타고 있건 손가락으로 그 사람 귀를 파고 코를 파고 있건 그거야 보이는 사람 입장에선 상관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밤하늘을 볼 때요, 자신 눈에 어둡게 보이면 그 어두운 곳에는 별이 없는 걸까요? 자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